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법령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 초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두 번째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겁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또 우리 정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국 예정대로 강행을 했죠. 네, 강행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오전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현저히 부당한 조치다, 즉각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 어제 사실 이낙연 총리가 어떤 지소미아 종료 전에 좀 타겟책을 찾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좀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그냥 일축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정부는 대화를 계속할 의사를 밝혔고요.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 이전에 일본이 하고 있는 현저히 부당한 일방적인 수출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 혹은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간 게 일본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놓고 사실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계속 뭐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거론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 점점 노골적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일본 안에서도 입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게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최근 들어서 사실상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 관리가 불충분해서 우리가 수출을 규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 끝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라. 그리고 한일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다. 이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 표현이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비켜가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모호하게 사용하는 그 말인데요. 네. 이 강제성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걸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인 행위를 계속하면 양국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맥락 속에 있는 얘기는 수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트집을 잡고 있지만 강제징용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우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반을 그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65년에 합의한 대로 해라. 그 이후에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이고 네. 마지막으로 고노다로 일본 외상도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청구권 협정이라는 말로 결국은 이 모든 사달이 강제징용 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달라지게 되는 일본의 수출 절차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를 했는데요. 포괄 수출 허가를 받을 때는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그리고 처리 기간도 일주일 이내면 가능했고 신청 서류도 2개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 빨간색으로 우리의 입장이 바뀐 이후로는 품목별로 개별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 통상 반년밖에 유효 기간이 설정되지 않아요. 그럼 네. 반년 있으면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뭔가를 수입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달 이내. 근데 그 안에도 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품목별로 내야 하는 서류가 최대 9종인데 여기에 저희가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종전에는 이게 전자, 우편을 통해서 다 가능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직접 방문을 하라거나 아니면 정말 그 실물 우편을 통해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 기업들이 훨씬 불편해집니다. 네, 또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개별 심사 대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전략물자 중에 비민감 품목 혹은 아예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기로 전용될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캐치오 규제에 걸릴 수가 있어요. 모두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지조차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일본의 수출 기업이 그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 기업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어떤 그 절차가 가능하죠. 네,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품목을 수입하려고 할 때 그걸 파는 일본 기업이 이른바 ICP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 기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포괄 허가 방식과 같은 상태로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별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내가 그동안 수입해온 물자가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보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원을 통해서 우리와 거래하는 일본 기업이 ICP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리스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그 물목이 개별 허가 대상인지 역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걸 확인해야 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차질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큰 피해가 오늘 당장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안 된다. 이 불안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본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대기업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책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그 중소기업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전해드리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장으로 나가서 1대1 면담도 하고 네네.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총론에 그친다는 비판이 아직은 많거든요. 개별적인 사안을 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긴 어려운 상황이고 네. 사실은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 어떤 걸 개별 허가 대상으로 넣을지 리스트를 전혀 공개한 바가 없기 네.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남 창원이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공작기계 같은 것들을 주로 이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공작기계라는 건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똑똑한 기계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머리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사실상 거의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독일 지멘스 같은 데에서 대체해서 수입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일본 기계로 10개 만들 때 절반밖에 못 만든다. 단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AS가 필요할 때 부품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기일이 걸리고 단가가 올라간다는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건 맞고요. 뿐만 아니라 탄소 섬유 같은 것들, 네네. 수소 경제에 필요한 것들, 차후에 우리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그 산업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좀 가장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나요?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업종을 좀 추려놓은 네.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일반 기계나 부품, 그리고 정밀화학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특히 저기에서 일본 전체 수입액 중에 8% 정도는 단기간에 대체가 어렵거나 네네. 대체할 수 있어도 현장 적용에 시간이 좀 필요한 품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2차 전지에서 우리가 가장 타격을 단기간에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나아가서는 반도체나 기계, 휴대전화나 통신 장비 쪽에서도 단기간의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미국 언론에서는 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그 이용 고객들이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던데요. 네, 미국의 쿼츠라는 온라인 매체가 분석한 내용인데 일단 그 추가로 일본이 한국에 여러 가지 물목을 수출을 할 때 지연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수주 내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네.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적 회로나 콘덴서나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수출이 지연되었을 때 삼성, SK, 나아가서는 애플, 화웨이 같은 회사들까지 전자업계 전반이 이 딜레이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비자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 그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지갑을 덜 열려고 할 것이고 산업군 전체의 파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단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보겠지만 소위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미국 업체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 업계는 좀 어떤 점들 우려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생산 차질은 없다. 네. 재고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추가 규제를 할 경우에 예. 그리고 최근 들어 2건의 삼성전자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왔습니다만 포토레지스트라는 한계 품목에 네네. 국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절묘하게도 벨기에에서 우리가 대체 수입선을 찾은 다음에 나온 조치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국산화가 어렵다고 하는 에칭가스, 불화수소, 그건 한 건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건 단기간에 국산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여오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재고가 떨어진다 하면 연말 안에 분명히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삼성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일본 기업들도 지금 수출길이 막히면서 우회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열심히 찾아본다든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죠. 모리타 화학공업 같은 회사는 그 삼성의 거래처인데 이 회사는 우리가 이 상태로 가서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중국에 세우는 공장을 통해 우회 수출하겠다는 입장을 회장이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네. 한국의 그 소재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인천 등에 있는 공장을 증축하겠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아예 팔겠다. 이런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거의 전량 수출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네네. 아베 정부의 이런 목리가 길어지면 결국은 자해성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일본이 추가로 또 뭔가를 이렇게 규제하려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동안 일본 정부가 거론했던 것들 보면 비자 면제 조치를 제한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 내지는 송금하는 걸 좀 불편하게 하겠다. 그리고 관세를 높이겠다인데 글쎄요. 관세를 높이면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한국에서 주로 사가는 게 그들이 자기들 걸 못 믿어서 사가는 식료품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더 불리할지 그리고 비자에 대해서 어렵게 한다. 관광객이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덜 가면 역시 누가 불리할지는 좀 따져봐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들도 보면 요미우리, 아사히, NHK 할 것 없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사설과 일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 이 확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내놨죠.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국산화, 그러니까 일본의 지나친 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소재와 부품을 안정화하는 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의지, 정부의 정책, 그리고 막대한 자금 이런 삼박자가 갖춰져야 할 것이고 당분간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되는 내년 봄까지는 불매 운동을 지속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